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화려한 날들의 숨막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전개로 이어집니다. 믿고 있던 얼굴이 하나둘 가면을 벗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틀리며 누군가는 추락을 앞두고 있고 누군가는 금지된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왜 이 다음 이야기가 역대급 파장을 예고하는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복선과 균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평온해 보이는 순간의 균열을 만들어내며 다음 이야기를 향해 속도를 높인다. 이번 이야기는 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성희의 민낯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며 그녀를 둘러싼 신뢰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한때는 누구에게나 호의적이던 그녀의 태도가 사실은 철저한 자기중심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주변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간다. 혼자 좋아해주는 사람이 수천 명쯤 될 거라 여겼던 성희는 이제 그 관심이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조만간 성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짙게 드리운다. 한편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던 지역과 은호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중심에는 지역의 아버지 상철이 있다. 상철의 등장으로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과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할머니의 죽음 이후 오랫동안 얽혀있던 오해를 풀어낸 지역의 집에는 조만간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연결되는 관계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욕망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수빈을 향한 집안의 압박은 점점 숨통을 조여오고 이에 맞서 성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강수를 둔다.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결심이다. 여기에 영란은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며 판을 흔들 준비를 마친다. 각자의 위치에서 쌓아온 감정과 이해관계가 폭발 직전까지 다다른 가운데 화려한 날들은 다음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야기는 상철과 은호가 마주서서 편안하게 웃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서로를 얼리수철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농담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광경을 바라보던 지역에게 묘한 당황을 안긴다.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느냐는 질문이 목 끝까지 차오르지만 은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친구 사이라고 선을 그듯 말하며 지역을 살짝 밀어낸다. 그 순간 지역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말문이 막힌 채 표정만 굳어간다. 지역의 미묘한 감정을 단번에 알아챈 상철은 일부러 모르는 척 아들을 놀리기 시작한다.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역을 보는 것이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인 듯 상철의 얼굴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진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부자의 관계 속에서 잠시나마 가벼운 웃음이 흐른다. 이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킨다. 은호가 지역의 회사 동료이자 선배라는 점이 밝혀지자 상철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흐뭇한 미소가 스친다. 늘 은호 같은 사람이 집에 자주 드나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상철의 말은 은호의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채운다. 은호에게 상철은 단순한 지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자라 늘 그리움을 안고 살아온 은호에게 삶이 막막해질 때마다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 바로 상철이었다. 어느새 은호에게 상철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오가던 대화는 고민 상담으로 이어졌고 마치 가족 같은 관계로까지 발전했다는 설명을 들은 지역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쉰다. 한때 상철을 은호에 부른 상대까지 상상했던 자신의 오해가 얼마나 엉뚱했는지를 깨닫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모든 오해가 풀린 뒤 지역은 조심스럽지만 진지한 태도로 상철에게 묻는다.
은호 같은 며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상철은 잠시 놀라지만 곧 아들의 속마음을 간파한다. 예전에 죽을 끓여주던 아가씨가 바로 은호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상철은 흔쾌히 찬성의 뜻을 내비친다. 다만 은호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덧붙인다. 당황한 표정과 쑥스러운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지혁은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고달픈 짝사랑을 털어놓는다. 정부와의 결혼 이후 완전히 금이 가버린 은호의 마음, 그리고 그 금을 메우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는 고백은 지혁의 진심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며 노총각 아들을 이번 기회에 장가보내달라는 농담 섞인 진심을 전하는 지혁. 그 말 속에는 웃음 뒤에 숨겨진 간절함이 담겨있다. 오랜 오해를 풀고 마주 앉은 부자는 그날 이후 아주 오랜만에 같은 편이 된다. 은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비밀스러운 작전을 공유하는 사이로 변해가는 상철과 지혁. 각자의 욕망과 감정이 얽히며 화려한 날들은 또 한 번의 격변을 예고한다. 이제 이 관계들이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은 긴장 속으로 빠져든다. 화려한 날들의 다음 장은 조용하지만 묵직한 질문으로 시작된다. 과연 이 부자가 꿈꾸는 새 식구 들이기 프로젝트는 은호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역의 집안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스며들며 보이지 않는 파문이 번져가고 있었다. 지역의 단호한 경고 이후 오히려 성재의 마음은 더 또렷해졌다. 이전까지는 망설임과 조심스러움 속에 숨겨두었던 감정이었지만 이제 수빈을 향한 마음은 선택이 아니라 확신이 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데 주저함이 없고 가족의 반대 앞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다. 결혼까지 염두에 둔 듯한 성재의 진심은 말과 행동 곳곳에서 드러나고 그 진심을 마주한 수빈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두려움 또한 함께 자란다. 혹시 나 때문에 성재 오빠가 아버지에게 내쳐지는 건 아닐까? 성희가 무심하게 던졌던 말들이 수빈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결국 수빈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박진석의 허락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성재는 수빈의 말을 피하지 않는다. 그는 지역의 집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더 이상 지역의 친구가 아닌 수빈의 남자친구로서 이 집안에서 인정받을 준비를 시작한다. 표정은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빈의 마음 한켠에는 성재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더 큰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간 곳은 성재의 아버지 박진석의 사무실이다. 차분하지만 떨림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는 수빈. 성재의 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이 관계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또렷이 전한다. 왜 성재를 만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성재가 상처받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직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을 숨김없이 내놓는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박진석은 당황을 감추지 못한다. 어린 여자아이의 용기 있는 고백의 순간 미소가 스치지만 이내 표정은 깊은 생각에 잠긴다.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면 좋겠다는 마음과 만약 이것이 진심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그의 생각은 복잡해진다. 그날 밤 성희와 나눈 대화 속에서 진석은 자연스럽게 수빈 이야기를 꺼낸다. 성희는 순간 놀란 기색을 보이지만 곧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말한다. 잘 타일러서 정리하려 했다는 말과 함께 수빈이 만만치 않은 아이라는 인상을 교묘하게 심어준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거리두기가 숨어있다. 그 반응을 통해 수빈은 확실히 느낀다.
자신은 이 집안에서 이어가야 할 인연이 아니라 언젠가 정리되어야 할 인연이라는 것을. 지금의 자신은 성재의 결혼 상대가 되기엔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좌절은 오래가지 않는다. 어느 순간 수빈의 눈빛에 불이 붙은 듯한 변화가 스친다. 가만히 물러나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이다. 내가 성재 오빠의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 사랑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선택. 할머니의 죽음 이후 완전히 꺼져버렸던 유튜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난다. 카메라 앞에서 세상과 소통하던 시간들,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난다. 수빈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한다. 이번에는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다. 화려한 날들의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다. 설렘과 긴장, 그리고 각자의 선택이 만들어낼 파장이 이 가족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 그 결과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수빈의 결심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일상의 균열을 만들어낸다. 늘 성재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세계에 맞추려 애썼던 과거와 달리 이제 수빈은 스스로를 키우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다. 사랑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선택, 누군가의 연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같은 자리에 서겠다는 다짐은 그녀를 본격적인 패션 유튜버의 길로 밀어넣는다. 카메라 앞에서 옷을 설명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단순한 행위 속에는 성재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재 옆에 설 수 있는 자신을 만들겠다는 치열한 의지가 숨어있다. 이 선택이 과연 성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성희가 오랫동안 짜 놓은 판을 흔들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수빈과 성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야망을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은호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린다. 지역의 고백은 쉽게 잊히지 않고 머릿속을 맴돈다. 그 눈빛에 담긴 진심,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 같은 존재였던 상철의 아들이 바로 지역이었다는 사실은 은호의 판단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아빠를 닮은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은호는 곧 스스로를 다그친다. 이미 한번 금이 간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려 애쓰는 와중에도 은호는 성희에게서 받은 10억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오진이 아직 한국에 머무는 이 시간은 은호에게 주어진 유예와도 같다. 늦게 만난 만큼 둘만의 추억을 최대한 많이 쌓겠다는 결정은 조용히 실행에 옮겨진다. 성희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제 더 이상 우진의 곁에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나 은호는 그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 성희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했던 시간, 성희 때문에 뒤늦게 만난 남매에게 이제 와서 또 떨어지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은호는 우진에게 한국에 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걸 전부 말하라고 한다. 엄마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진이 병실을 지켜야 하는 동안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퇴원 이후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무진과 은혜 하늘을 풀어갈 예정이다. 은호를 키워준 엄마에게 인사하고 자랐던 보육원을 함께 찾아가며 서로의 과거를 맞춰본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공백들을 조심스럽게 채워나간다. 자금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돈도 여행도 아니다. 성희에게는 절대 들키지 말아야 하는, 성희의 뜻대로 살아온 은호가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자 무진에게 해주고 싶은 진짜 사과의 의미가 담겨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무진은 은호의 도움으로 서서히 성희의 통제를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극비 프로젝트는 머지않아 성희의 계획을 정면으로 흔들 가능성을 품고 있다.
조용히 진행되는 이 움직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욱 위험하고 그래서 더 치명적이다. 그 사이 성재는 뒤늦게 성희가 수빈을 직접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빈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차분히 설명할수록 성재의 속은 더 거세게 끓어오른다. 무례함을 가장한 충고, 지방과 조건을 앞세운 평가, 그리고 은근한 협박까지. 성재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그는 성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수빈을 평가의 대상이나 통제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자신의 사랑과 선택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이 순간을 기점으로 성재와 성희 사이의 균열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깊어지기 시작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린 선택들은 서서히 하나의 흐름으로 엮인다. 수빈의 성장은 성재의 방패가 될 수도 있고, 은호와 우진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성희의 권력을 흔드는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 사랑과 야망, 가족과 자유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 화려한 날들의 다음 장은 더 이상 안전한 균형 위에 놓여 있지 않다. 누구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진짜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수빈이 들었던 말들을 차분하게 풀어놓을수록 성재의 내면은 오히려 더 거칠게 끓어오른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실상은 무례함을 포장한 평가였고 지방과 조건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 긋기였으며 미래를 담보로 한 은근한 압박이었다. 상대는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지만 그 말들 사이사이에는 분명히 수빈을 밀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성재는 그 미묘한 온도 차이를 놓치지 않는다. 참아왔던 감정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 그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로 한다. 자신의 연애에 대해 선을 긋고 간섭을 멈춰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다. 하지만 성희는 늘 그래왔듯 완벽하게 정제된 미소로 상황을 덮으려 든다. 걱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설명, 아버지가 알게 될 경우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염려했다는 말,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수빈을 향한 염려라는 표현까지. 겉으로는 사과에 가까운 말들이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성희의 시선은 여전히 계산적이고 수빈을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집안이나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남긴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이미 그어져 있는 것처럼 그 선 밖에 수빈이 서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상기시키는 태도다. 한편 수빈이 직접 찾아온 이후 진석의 태도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긴다. 이전처럼 성재를 몰아붙이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한다. 성재가 갑자기 회사 일에 욕심을 내고 이전과는 다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이유가 수빈이라는 존재 때문이라면 진석은 그 변화의 동력을 쉽게 잘라낼 생각이 없다. 자수성가로 여기까지 올라온 진석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한 집안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내적 동기라는 사실을 성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는다. 성재는 정면으로 역공을 택한다. 결혼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내려놓겠다는 선언, 비혼으로 살겠다는 확고한 태도, 사랑은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 긋기. 일에는 누구보다 열정을 쏟겠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자신을 묶지는 않겠다는 말은 진석 앞에서 던지는 가장 예상 밖의 수였다. 결혼의 장점과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늘 그것을 기준 삼아 아들을 평가해왔던 진석에게 성재의 선택은 계산 밖의 변수로 작용한다. 성재를 둘러싸고 연애를 반대해왔던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제 성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움직일 생각이 없다. 사랑도, 일도, 이번만큼은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선언. 그 결심은 성희가 세워온 조용한 계산을 흔들고 진석의 판단에도 작은 균열을 만들어낸다.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판 위에서 성재는 처음으로 말을 듣는 말이 아니라 판 자체를 뒤집는 선택을 한 셈이다. 그 시각, 영은 오빠 우진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으로 향한다. 잠시 얼굴만 보고 돌아올 생각이었고 마음을 깊이 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우진의 병실 앞에서 마주친 장면은 영의 발걸음을 그대로 멈춰 세운다. 병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우진을 찾아온 은호를 향해 성희가 날선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미 거액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라면 알아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논리, 다시 나타난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 그 장면은 영에게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 이상으로 다가온다. 겉으로는 모두가 차분하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각자의 욕망과 두려움이 조용히 충돌하고 있다. 성재의 선언이 만들어낸 파문은 이제 개인의 연애를 넘어 가족과 관계, 그리고 숨겨왔던 진실들을 하나씩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화려해 보였던 날들 뒤편에서 진짜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우진의 병실 앞 공기는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은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성희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경직은 감출 수 없는 본능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고 돈으로, 관계로, 침묵으로 상황을 봉합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호의 존재는 그 확신을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흔들어 놓는다. 성희의 날카로운 시선과 냉정한 태도는 오히려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지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영은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에 휩싸인다. 영의 머릿속에서는 단서들이 빠르게 맞물리기 시작한다. 10억이라는 거액, 단 공여자라는 단어, 그리고 엄마의 입에서 너무도 쉽게 흘러나온 그 사실들. 우진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의 간을, 그것도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냈다는 설정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고 정리된 일이라는 태도를 유지한다. 그 모습은 영에게 더 큰 공포를 안긴다. 정말 무서운 것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감당하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영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은 그날 이후 영을 잠 못 이루게 만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우진의 간 이식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다. 의료 용어와 숫자들 사이에서 시선이 멈춘 것은 단 한 줄, 공여자 항목에 적힌 설명이었다. 쌍둥이 동생. 그 단어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비현실적으로 빨리 뛴다. 쌍둥이 동생이라면 지은호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존재, 그리고 자신에게는 존재조차 몰랐던 언니가 되는 셈이다. 이 사실은 성희가 평생 숨겨온 수많은 비밀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이고 가장 위험한 진실이었다. 영은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지원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마치 농담처럼 믿기 힘든 설정을 흉보듯 말하지만 영의 눈빛에는 어떤 웃음도 없다. 이건 웃고 넘길 수 있는 가족사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폭로이자 성이라는 인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약점이다. 그 이후부터 성희의 세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완벽한 아내, 우아한 사모님, 계산 없는 헌신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녀의 모습은 조금씩 벗겨진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가면을 찢어내는 사람들이 성희가 가장 믿고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식들이라는 사실이다. 영은 침묵 속에서 진실을 정리하고 우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병실에 누워있지만 그를 둘러싼 공기는 이미 달라졌다. 은호 역시 단순한 공여자가 아니라 이 가족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존재로 자리 잡는다. 성희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일상을 유지하려 애쓴다. 하지만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그녀의 계산은 조금씩 어긋난다. 한번 드러난 진실은 다시 묻힐 수 없고 돈으로도 권위로도 완전히 지울 수 없다. 화려한 날들 속에서 가장 화려해 보였던 성희의 인생은 이제 가장 처절한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녀의 최후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다음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진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다.